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백로입니다. 등력해 들녘에 농작물의 흰 이슬이 맺히고요.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때를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고요. 어느새 긴 소매 옷에 손이 갑니다. 이때가 되면 고추는 더욱 붉은색을 띠기 시작을 하고요. 기온도 적당해져서 오곡백과가 여물어가는 시기죠. 태풍이 지난 후 찾아온 완연한 가을 날씨에 한켠으로는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폭염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계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을날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오늘 백로, 높고 푸른 가을 하늘 꼭 한 번씩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후부터는 서서히 귀성길 정체가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에 우리 농촌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군요. 잠시 후 농수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아마 오늘부터 이제 고향에 가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향 가는 길, 이거 언제 출발하지? 추석 선물 뭘 준비하지?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추석 연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 오늘 아침 1라디오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추석맞이 선물 대잔치! 빠밤! 고향 가는 길 깜짝 퀴즈와 함께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도 해볼 예정인데요. 퀴즈도 함께 풀어보면서 재미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퀴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오늘 아닙니다. 내일 퀴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말머리에 퀴즈 참여라고 쓰신 다음에 오늘 방송 중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난 5, 6일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일단 농촌 지역 피해 상황부터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7일 어제 오후 2시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농작물 7,141.1헥타르가 피해를 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잠정 집계여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북 지역 피해가 3,907.9헥타르로 전체 55%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전남 1,124헥타르, 경남 862헥타르, 전북 438헥타르, 제주 280헥타르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종류별로는 침수가 2,848.7헥타르, 그리고 쓰러짐 도복이 2,146헥타르였습니다. 낙과 면적도 2,146.4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침수는 벼에 집중됐고 채소, 바짝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피해 90%가량이 역시 벼에 발생했습니다. 낙과 피해는 사과 990.4헥타르, 배 973헥타르에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농업시설 파손도 17.2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경주시 강동면 왕신저수지에서는 제방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농경지 유실은 66.7헥타르였는데 경북이 66.6헥타르,
5헥타를 차지했습니다. 네. 가축은 산란개 187마리, 꿀벌 11군이 폐사했습니다. 네, 피해가 많았군요.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인 5일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은 피해가 잇따랐었는데요. 농가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히남노는 6일 0시 제주를 최근접 통과한 다음에 같은 날 오전 4시 50분에 경남 거제 상륙했고요. 또 오전 7시 10분에 울산 앞바다로 이제 2시간 20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전에 이제 루사, 사라처럼 국내에 막심한 피해를 남길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상륙 후 흰남노는 매우 강해서 강우로 일단 약해졌고 네. 그럼에도 상륙 이전은 물론이고 뒤끝도 역시 셌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두고 있던 과수농가들이 낙하 피해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배 주산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낙과율이 적게는 50%에서 심한 곳은 90%에 달해서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이 배농가 말씀에 따르면 6일 아침에 과수원에 가봤더니 땅바닥에 나진 꾸는 배가 수두룩해서 기절할 뻔하셨다는 허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는 사과 주산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히 봉화군, 물야, 춘향, 봉천면 내 사과 낙과 피해는 220헥타르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봉화군 물야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분은 태풍에 대비해서 지지대와 철선으로 나무를 단단히 조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네. 바닷물 피해도 컸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이 파종이 한창인 무, 당근, 마늘 등의 이 겨울 채소에 침수 피해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기를 지닌 강한 해풍으로 인한 조풍 피해가 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비가 하루속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남 지역도 진도에서는 겨울 대파 쓰러진 피해, 그리고 해남에선 파종을 간 마친 가을 배추 뿌리가 강풍에 들려서 땅 위에 노출되고 멀친 비닐까지 날아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시설 채소 농가들이 많은 연이륙과 대송면이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또 멀리 이 북쪽인 강원 삼척시 근덕면에서도 파프리카 농장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7일에 경북 포항과 경주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네, 이번 흰남노는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네. 7일 기준으로 보면 사망 11명, 실종이 1명이 있었습니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주차장 인명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실종됐고요. 경북 울주와 울산 울주에서도 사망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포항 경주 피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청사로 복귀한 직후인 오후 8시 10분에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고 다른 지역도 이 조사 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댐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음경지 등의 신속 복구를 추진합니다. 또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 접수 후 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응급복구가 이뤄지는 대로 지자체와 함께 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조사를 수행해서 대파대, 농약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 피해 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영농지원, 금융지원, 생활안정지원을 종합한 범농협 종합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태풍 피해 농가분들을 위한 금융권 대책도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금융권도 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와 카드 결제 유예, 보험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합니다. 또 태풍 피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은 일반 채무조정하고 다르게 최대 1년 동안 무이자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발급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사칭에
재해피해 대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대환 등 대출 완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하기 바란다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 도시에 나간 자녀들에게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쌀 보내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 이게 택배 말고도 시외버스로 쌀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20kg였나요? 그 정도인데 이제는 30kg까지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36개 규제 개선안을 담은 제2차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있는 것 중에 운송, 물류, 건설 분야 기업 활동과 밀접한 현장 애로 규제 완화 방안 8가지가 담겼는데 네. 그중에서 특히 농촌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화물 운송 규제가 완화돼서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부피가 4만 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20kg 미만인 이른바 소화물만 가능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외버스에서도 이 버스 내 적재함 용량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송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본다면 우체국 택배의 한도인 6만 제곱센티미터 30kg 내에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신속 운송 수단을 제공하고 그리고 시외버스 사업자도 운송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거다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 증가 그리고 주유소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확대도 이루어지는군요. 네, 택배용 트럭 최대 적재량도 1.5톤에서 2.5톤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 자전거 등 대형 상품에 대한 택배도 활용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 현재는 주유소에 주유설비, 세차장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만 주유소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설비 위치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보급이 되면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경북 포항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뉴스에서 포항시 남구 인덕동 주차장 인명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인덕동 주차장 사고 사망자는 7명이므로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태풍 때문에 그 포항제철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꼽히는 포항제철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 제철소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또 용광로 가동도 전면 중단이 됐는데요. 4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네. 이 용광로는 5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그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서 이 재가동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 포스코는 용광로를 조금씩이라도 돌려서 균열을 막아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태풍 피해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사고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도마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인근의 다른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이 지하주차장 입구 3곳에 차소판을 설치한 덕에 이번 태풍으로 인한 침수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배수구의 크기도 이 많은 양의 빗물이 들이닥칠 경우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행정안전부는 2017년 이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상가 등의 이 차수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이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일 뿐인데다가 또 건물 면적이나 높이에 따른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더욱이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적용 대상은 한정돼 있어서요. 포항은 침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형산강 유역 한 곳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 관련해서 주민들은 그 아파트 옆 하천이 갑자기 넘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포항시가 하천 정비를 해왔는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산책로 등을 만들기 위해 강바다가 메웠는데 정작 두근 그대로 두는 바람에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졌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포항시는 이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최근 80년 강우를 기준으로 범람에 대비했는데 이번에는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면서 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좀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환율,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13년 5개월 만에 1,380원대를 뚫었습니다.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 전날 종가 대비 12.2원이나 오른 이 달러당 1,384.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장이 열린 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380원을 돌파했고요. 네.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 오후 한때 1,38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장중 연고점은 지난달 31일부터 6거래일째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1,390원 선까지 위협하자 당국이 시장 점검을 경고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의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안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추석 앞두고 차례상 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죠. 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평균 32만 3,268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 25개구 90개의 시장 및 유통업체 제수용품 24개의 품목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이번 결과는 같은 단체가 지난달 조사했을 때보다 1.6%나 더 오른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물가가 더 오른 셈이고요. 또 1년 전과 비교하면 8.5%나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가 86% 올랐고요. 이 참조기가 32.8%, 대추가 31% 급등을 했습니다. 배추도 최근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가격이 뛰면서 이 할인 행사에 사람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 가격은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년 전 가격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3% 정도 수준까지 근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소비자 업체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별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비용이 25만 2,65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네. 이어서 일반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순으로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네. 세금 관련 기사가 또 들어와 있네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가 완화가 된다고요? 네, 국회는 어제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해서 그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그리고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의 보유자들, 그리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 같은 혜택을 줘서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및 장기 보유자의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논의됐던 이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네. 이는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박홍호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성역이 된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이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를 누락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측근으로 불리는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공모 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또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밥을 사줬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오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안을 추인했습니다. 원래 정진석 부의장은 강하게 고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진석 부의장과 통화를 하고 3번이나 방에 찾아가 설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실 인사로 그 전날 보도된 바대로 정무 1비서관의 전희경 전 국회의원, 네. 정무 2비서관의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이 조규홍 후보자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예산,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 말대로 조규홍 후보자는 보건이나 복지 분야 전문가라기보다는 재정 분야에 이 알려져 있는 그 예산 분야에 정통한 이 경제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대기 실장은 1차관으로서 현안 추진의 연속성이 있고 또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 개혁에 많은 참여를 하신 분이다라며 앞으로 복지 분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해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석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라며 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또 터졌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피겨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10대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빙속 스타 이규혁 선수의 동생인데요. 이 나가노와 솔트레이크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규현 코치는 올해 초 그 대학에 입학한 19살 옛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학 축하를 이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이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이규현 코치 측 변호인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성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 뒤 영구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내놓을 방침인데요. 이규현 코치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직접 조사가 어려운 만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체육계는 지난 2019년 새해 벽도 이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5,540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5,000여 명 정도가 적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0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1명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15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56명으로 전날보다 12명 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검사소를 설치를 합니다. 경기도와 전남 4곳, 경남 1곳 등 모두 9곳의 휴게소 내 임시검사소가 12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네. 상행선 2곳, 나머지는 하행선입니다.
추석 연휴 중 하루 평균 선별진료소는 447곳, 임시 선별검사소는 64곳 운영되는데요. 위치는 질병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와 처방도 가능한데요. 하루 평균 동네 병의원 2,500곳과 약국 500곳이 문을 열고요. 응급실 525곳도 24시간 진료를 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 완벽 적응한 김하성 선수 시즌 8호 홈런을 쳤네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팀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어제 애리조나전에 6번 타자 및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년간 SK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로 역수출됐던 메릴 켈리 선수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는 KBO에서 켈리 선수를 만났을 때 상대 타율은 낮았지만 홈런이 한 개 있었는데요. 메이저리그 첫 대결에서는 첫 타석을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하지만 5대2로 뒤진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낮게 떨어지는 공을 잡아당겼는데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1일 만에 터진 시즌 8호 홈런이고요. 지난해 홈런 개수와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즌 50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 시즌 아직 25경기가 남아있어서 이 두 자릿수 홈런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평이 난 수비에서도 까다로운 타구 2개를 잘 처리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는데요. 이 샌디에이고는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6대5로 역전승을 거두고 3연패에서 벗어났는데 참 공교롭게도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친 날 팀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운전 중 깜빡 조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도 졸음이 유발되는 만큼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최소 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게 좋은데요. 갓길은 2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차량 고장과 같은 위급 상황에만 갓길에 정차합니다. 갓길에 정차할 땐 주간 100m, 야간에는 2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전운전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일이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아침 1라디오에서는요. 추석맞이 선물 대잔치 빠바밤 고향 가는 길 깜짝 퀴즈와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퀴즈도 풀어보는 재미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퀴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에 퀴즈 참여라고 쓰신 다음에 오늘 방송 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전화 연결할게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이 지났어요. 그래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태풍에 어떻게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예. 다행히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입도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이번 태풍 때문에요. 네. 근데 그냥 저희는 나오는 대로 그냥 수확되는 대로 먹기로 했고요. 네. 이게 과일류가 좀 피해가 많았어요. 아유, 사과나 네. 복숭아 이런 쪽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떨어져 버리거나 막 썩거나 이러면은 보상이 되는데 네.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나면은 보상이 잘 안 되거든요, 보험이. 네. 그런 부분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명절을 맞는 마음 어떠신지요, 변호사님? 가족들의 주문을 열심히 받고 있고요. 이 가족들의 주문이라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아니, 저희 이제 고향에 가보면은 100년이 넘게 이제 좀 된 그 시장이 있는데, 네. 오래된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치킨 튀김닭 옷에 이렇게 청양고추를 싹 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치킨이 있어요. 후라이드 치킨이. 맛있겠다. 엄청 맛있죠. 네. 그 명절 때만 이제 내려가서 사 먹는데 줄 서서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사놓으라고 하도 이렇게 주문이 많아가지고 저 그거 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저도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오세요. 뭐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모시면 제가 뭐 사주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막 가족들이 늦게 오면서 뭐 해달라는 말은 많다. 잡채는 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같이 하지도 않고 왜 나한테만 해달라 하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족들이 혹시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형이 들었나 봐요. 형 오늘 내려온대요. 형님께서. 네, 형이 서울에 있는데 오늘 내려온다고 너 일찍 오라고 저보고. 네, 또 동생이 또 이렇게 또 고생할까봐 형님께서. 참 좋습니다. 잡채 그러면 이번에 누가 하시기로 했어요? 누가 변호사님이 합니까? 아니 형이 일찍만 내려오지 결국은 뭐 음식은 전반적인 건 어머니하고 저 둘이 하거든요. 일찍 내려와서 딱히 하시는 건 없군요. 형 일찍 내려와서 이제 타박하겠죠. 왜 간이 안 맞냐 뭐 이러면서 찌개가 국처럼 국물이 많다 막 이런 얘기 하겠죠. 어쨌든 뭐 내려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제 큰 태풍이 찾아왔었고 사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 태풍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농촌에서 태풍 말고 또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하기 쉽다고요? 농촌이 이제 농로나 이런 데가 포장이 되면서 가로등 같은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감전 사고 같은 게 많이 나요. 가로등 같은 게 고장 나는지 모르고 또 태풍 오면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침수되는데 가로등하고 겹쳐가지고 막 나거든요. 그래서 감전 사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촌, 철봉이 삼촌. 아이고 우리 장조카 장수구먼. 어이 오더라고. 괜찮으세요 삼촌? 태풍이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괜찮기는 아주 걱정이구만. 추석이 코앞인데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어. 아이고 비가 대단히 오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하우스가 금방 다 잠길 텐데. 참. 아이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왔어요. 삼촌 댁 하우스 좀 지대가 낮잖아요. 그러자녀도 나가 지금 비닐하우스 물 빼러 가는 참이구만. 하우스에서 멜론하고 수박하고 한가득인데 다 물에 잠겨버리면 아주 큰일이오. 아이고 어여 삼촌 같이 가셔요. 그래 우리 장조카 장수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구만. 비 더 내리기 전에 빨리 댕겨오자고. 삼촌,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여기 조심해라. 벌써 도로가 잠기기 시작하네요. 이 도로가 원래 상습 침수 구간이요. 이렇게 태풍 불 때마다 여기부터 잠긴다니까. 조심해서 잘 따라와라. 예, 삼촌 조심해서 잘 따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조카 어떤가요? 뭔 일은 없겠죠, 선생님. 환자분 어디서 쓰러지셨나요? 비 쏟아진다고 삼촌 비닐하우스 물 빼러 가다가 저기 마을 회관 앞에 침수된 도로에서 쓰러져 불었어요. 우리 장조카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폭우에 누전으로 감전되신 것 같습니다. 어쩐데. 안 그래도 거기가 집중호우 때마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가 나는 곳이었거든요. 치료만 받으면 낫겠죠? 지금 시력의 손상이 꽤 커서 한동안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우리 장조카 웃자냐. 삼촌 돕는 착한 것이.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마을 변호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쓰겠네. 암만.
아이고 변호사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셔요. 포구의 동네 상습 침수 구간을 지나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제 조카가 감전이 돼버렸는데요. 거기 보수공사를 군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자주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미 처리가 됐어야 할 텐데요.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접지 상태가 불량하다, 뭐 그런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통보받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 도로 확장 예정이다, 그동안 핑계가 많았어요. 결국 누전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럼 침수된 도로를 차단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나요? 아이고, 하나도 안 했죠. 차단을 안 했으니까 우리 조카가 지나다 감전된 거죠. 어떻게 우리 조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셔요. 아유,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네. 철봉 씨가 이제 비닐하우스로 가다가 감전 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보상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예. 일단 마을 변호사님께서 너무 서울 말투셔가지고 지역에 좀 녹아드셔야 되는데 그래야 마을 변호사신데 예. 너무 서울 말투시네요. 예. 근데 보상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것처럼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걸 알려줬었고, 이게 보통 정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관 뭐 이렇게 지자체에 통보도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방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고 네. 오래 방치한 그 이제 사람, 특히 이제 지자체거든요. 네. 도로를 관리하는 거는 직접 그 도로를 설치한 지자체가 관리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이제 뭐 광역시나 뭐 도에서 이렇게 설치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군이나 시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그거를 설치한 뭐 도나 광역시가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또 이제 군이나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네, 보상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설명해 주셨는데, 예. 비가 올 때 이런 사고가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많이 발생하죠. 많이 발생하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런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농로 이렇게 흙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실지언정 이게 감전 사고는 없었는데 지금 농로도 다 포장돼 있고 가로등이 다 설치돼 있어요. 예. 네, 편리해진 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편리해질수록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게 망가져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다른 데 예산이 먼저 쓰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들, 또 사람이 이렇게 생명신체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고쳐야지. 맞습니다. 예.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떻게 100%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뭐 철봉 씨 측에 조금 책임도 따라가는 겁니까? 100%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뭐 감전의 위험성도 좀 알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감전이 될 가능성이 눈으로 일단 미리 보였다든지 그러면은 뭐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뭐 한 20% 30%까지도 이제 책임이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유사한 사안을 한번 우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봤더니 15% 정도 책임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통상은 한 10에서 한 30% 사이에서 많이 제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뭐 아무쪼록 앞으로도 태풍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피해 없도록, 위험할 땐 절대 나가시지 않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저도 예전에 매미가 왔을 당시에 참외 수박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보이니까 눈에. 예. 네, 그죠. 실제 매미 왔을 때 저희도 비닐하우스가 비닐이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한 해 수박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또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나갈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위험하니까요.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몸에 다치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행이라고 하고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뭐 건강하셔야 되니까는요. 네, 재해를 잘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치킨 꼭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956번님, 추석이 되면 고향 어귀에서 자식들 오나 백고동 소리에 귀 올리던 부모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10년 만에 이번 명절에는 고향 산천을 다녀올까 계획하고 있어요. 9271아버님, 밭에 심어놓은 가을 배추와 무 심어놓은 게 흙탕물로 뒤덮이고 넘어졌습니다. 태풍 지나고 난 뒤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 일일이 씻어내고 흙을 둬도 바로 세워놨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추석에도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힘드실 텐데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청취자 연결하는 거 아시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